저에게 자, 반직선. 자, 영어 봅시다. 일반각이랑 얘들아 4분면 위에 있는 각도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일단 용어를 좀 볼까요? 반직선 OP랑 OX가 나와 있어요. 반직선은 얘들아 직선과의 차이가 뭐예요? 반직선은 시작을 했으면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직선을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고정점이 하나 있고요. 반직선 OX와 이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OP가 뻗어나가. 그럼 두 직선이 뻗어나가면서 그 중간에 생기는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 반직선에서 생기는 각도 XOP의 크기 있죠? 이 크기를 만들어진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OX라는 시작 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태초에 처음에 시작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시초선 OX에서 OP가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움직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움직여서 만들어진 이 공간에 있는 각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죠. 괜찮을까요? 그럼 이 각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볼 건데,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들아 OP 있죠? OP는 그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가 우리가 방향을 정하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할 거야. 크게 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시초선이 보통 문제에서 X축으로 주어질 거예요. X축의 양의 부분 있죠. X축의 양의 부분으로 보통 이제 시초선이 주어질 거라서 얘를 이제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X축을 시초선으로 두고 OP라는 움직일 동자 써서 얘들아 이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괜찮을까요? 시초선 OX에서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생기는 요만큼의 공간 있죠? 요만큼을 우리가 각이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이때 OX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요. OP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OP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이 회전한다고 표현할 거거든요. 양의 방향, 즉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회전하는 그 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부를 거다. 자, 여기 보시면 양의 방향에 얘들아 반시계 방향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우리가 이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이때의 부호는 양, 즉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 방향을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생겼을 때 걔는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그려왔던 것처럼 양의 방향일 때 부호는 생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시초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5고요. X야. 우리가 반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만큼의 각도를 30도라고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30도라는 게 시초선 OX에서 동경 OI가 움직인 거야. 움직였을 때 회전했다고 하죠. 회전했을 때 회전한 양이 30도라는 거야. 근데 이 30도라는 각도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생긴 각도 30도다. 사실은 여기 플러스 30도인데 생략해서 30도라고 쓴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초선 OX에서 동경이 출발을 해서 음의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 해서 시초선 OX랑 동경 OI가 만드는 이 각도가 20도라고 하면, 크기가 20도라고 하면 이 각도 우리가 마이너스 20도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얘가 음의 방향으로 20도만큼 움직였다고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밑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기로는 그 아래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눈에 보이기로는 이 OX와 OP가 만들고 있는 그만큼의 각도만 보면 여기 지금 30도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각도만 보면 30도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각도 보면 30도야. 근데 저 30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관찰을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30도가 얘들아 처음에 시초선 OX에서 시작해서 OP라는 애가 여기서 지금 방향 보이세요 얘들아?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 그럼 일단은 시계 방향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어?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요만큼의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서도 봐봐.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 한 바퀴를 회전해서 시초선 자리에 왔다가 30도만큼 갔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어?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어? 교재 보셔도 돼요. 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 움직였어 얘들아? 2바퀴 돌아서 시초선에 도착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또 30도만큼 움직였을 수 있어. 이 각도들을 우리가 다 다른 각으로 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얘는 한 바퀴 돌아서 거기다가 30도가 더해진 각도로 볼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얘는 2바퀴 돌아서 30도가 더해진 각도여서 내가 눈에 보이는 회전한 만큼의 양은 30도라고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 각도가 어떻게 해도 만들어질 수 있냐면 얘들아 봐봐.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얘가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돈 거야. 음의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 도착을 한 거죠.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동경과 시초선 사이가 만드는 그 각도가 30도여도 내가 30도라는 각도가 여기 눈에 보일 수 있죠. 맞아. 이 경우에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채 안 돌았어. 근데 한 바퀴 돌았을 때에서 30도만큼 뺀 각도랑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을 구분을 하셨고요. 보세요. 그러면 390도라는 각도는 우리가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시초선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는 거는 얘들아 한 바퀴는 몇 도야? 360도. 그래서 한 바퀴는 시초선 기준으로 음의 방향이든 양의 방향이든 방향을 결정하는 건 부호예요 얘들아. 부호. 그럼 360도에서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한 바퀴를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거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으면 마이너스 1이 곱해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각도가 만들어지는 게 한 바퀴 돌아서 거기다가 30도를 얹었더니 이 각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2바퀴 돌면 얘들아 어쨌든 한 바퀴 돌면 원점인 거야. 그 상태에서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750도라는 각도는 360도 2번 돌리고 거기다가 30도 돌아간 각도다 라고 일반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30도래 얘들아. 맞죠? 그러면은 360도 한 바퀴 돌린 거에서 한 바퀴 돌린 거에서 30도가 더해지는 건 얘들아 한 바퀴가 채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30도가 얹어 있는 거랑 같은 식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각으로 각도를 표현해낼 수 있다. 요거를 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 개가 존재를 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시초선이랑 동경이 나타내는 한 각도의 크기 알파. 지금 여기서는 30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알파라는 각의 크기는 자,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여기까지 썼으면 얘들아 한 바퀴를 돌 건데 n은 정수예요 이때. n은 정수. n이 정수라는 건 얘들아 0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돌았을 수도 있고요. 한 바퀴를 양의 방향으로 돌았을 수도 있고요. 한 바퀴를 음의 방향으로 돌았을 수 있어. 양의 방향으로 돌았으면 양의 정수가 들어갔겠고 음의 방향으로 돌았으면 음의 정수가 들어갔겠죠. 바퀴 수만큼. 됐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360 곱하기 n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얘들아 아예 한 바퀴도 안 돌고 30도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360 곱하기 0 플러스 알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2다. 그리고 나타내는 OP가 나타내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각도를 정의를 하게 되면 얘는 일반각으로 표현된 각도인 거야. 괜찮을까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움직였고 거기다가 알파각만큼 더해지는 거다. 이 형태로 표현되는 각도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넘어갑시다. 자, 근데 이 각도가 얘들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초선이 보통 X축이 시초선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대부분 계속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럼 동경은 얘들아 동경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근데 각도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각이 이 동경이 2, 4분면 위에 이렇게 가 있어. 괜찮을까? 그럼 우리가 각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여기 이렇게 알파만큼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각도가 1, 4분면에 있는지 2, 4분면에 있는지 3, 4분면에 있는지 4, 4분면에 있는지를 구분을 하기 시작할 거야. 괜찮을까? 그럼 그때 각각의 각도를 우리가 1, 4분면의 각, 2, 4분면의 각, 3, 4분면, 4,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럼 그 각각의 4분면에 있는 각도일 때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됐나요? 그럼 보세요. 1, 4분면에 예를 들어서 각도가 있어.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만큼이 나타내는 각도 알파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만큼 이 알파는 얘들아 이 동경이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알파만큼 더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기 전에 알파가 남았을 수도 있어. 괜찮을까? 그럼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1, 4분면 위에 있는 각도는 360 곱하기 n 몇 바퀴 돈 거야 얘들아? 네. 몇 바퀴 논 거야? 360 곱하기 n 플러스 0도겠죠? 괜찮을까요? 이 0도는 세타라고 쓸까요? 거기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네네. 이렇게 봅시다. 자, 한 바퀴도 안 돈 상태, 한 바퀴 돈 상태에서 아예 안 갔을 때 각도 X축이겠죠? 맞아? 그 다음에 1, 4분면에만 딱 있으려면 얘들아 뭐를 넘지 말아야 돼? 90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보세요. 플러스 90보다는 작은 각도인 거야.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에는 얘들아 세타거든요. 세타라는 기호예요. 각을 나타내는 기호로 일반적으로 쓸 거예요. 얘 쓸 때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쓰시면 돼요. 세타예요, 세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만큼의 각도 있잖아. 요만큼의 각도 알파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 네. 세타. 괜찮을까요? 됐죠? 그 다음에 2, 4분면 위에 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2, 4분면 위에 각도가 존재하면 각이 시초선이 여기까지 간 거야. 그래서 요만큼의 각도를 보는 거야. 요만큼의 각도. 괜찮을까요? 그럼 요만큼의 각도는 한 바퀴 돌아서 어쨌든 여기까지 갔지. 그러면 90도만큼 시초선이 동경을 기준으로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움직였을 때 90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각도가 크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2, 4분면 위에 각도가 있으려면 얘들아 180도보다는 작은 거야. 일단 기준은 계속 시초선이 돼야 돼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돌았지. 돌아서 여기에 동경이 왔을 때 만들어지는 시초선과 동경이 만들어지는 최대 각도가 180도인 거야. 180도보다는 작으면서 90도보다는 큰 각도 안에 들어오면 걔는 제 2, 4분면 위에 있는 각도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정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60 곱하기 n. 얘는 계속 수반이 돼야 돼요, 얘들아. 안 돌았든 돌았든. 맞죠? 그러면 플러스 몇 도? 90도보다는 크다. 세타가. 얘는 뭐보다는 작다?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다. 얘가 제 2, 4분면 위에 있는 각도입니다. 3, 4분면 생각해볼까? 3, 4분면.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까지 움직였어. 괜찮을까? 그럼 이때 3, 4분면 위에 있는 각도는 나는 여기 있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도에 대해서 보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는 어때요? 무조건 이 각도 위에 있으려면은 180도보다는 크면서 누구보다는 270도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야. 왜 270도 얘들아? 90도, 90도, 90도 쌓이면 270도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360도, 3, 4분면입니다, 얘들아. 360 곱하기 n, 한 바퀴를 돌았든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지금 동경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를 들어서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돈 다음에 이만큼 갔을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 회전 양을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180도보다는 각도가 크고요. 누구보다는 작은 거야? 270도를 더한 각보다는 작은 거야.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얘들아. 4, 4분면 위에 있는 각도라는 거는 이만큼을 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 4, 4분면입니다. 270도 각도보다는 크면서 얘들아 여기 도가 다 붙어야 돼요? 도예요, 도.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동경이 이제 나는 지금 동경 하나만 가지고 일반각을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 시초선 아래에 동경이 2개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일단은 2개일 때만 볼 건데 그 두 동경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갖냐에 따라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이 뭔지를 그 다음으로 볼 거거든요.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지금 동경이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동경의 위치 관계를 정해줄 거야. 예를 들어서 동경 2개가 있는데 두 동경이 일치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동경이 이렇게 2개가 지금 일치해져서 겹쳐진 거거든요. 근데 한 동경은, 동경 하나는 보세요. 빨간 색깔 보이시나요? 거기 교재 같이 보세요. 빨간 색깔, 지금 두 동경이 일치해서 내가 눈에 보이기에는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똑같은데 하나 동경은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만큼 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동경은 그냥 그만큼만 간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니까 제가 지금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요만큼 각도의 양 있죠? 요만큼 각도의 양을 조금 같다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조금 같다. 그러면은 한 동경은 한 바퀴 돈 다음에 조금 간 거고 나머지 한 동경은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그냥 한 바퀴 돌지 않고 조금 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런 식이면 얘들아 두 동경이 만들고 있는 일반각의 차가 어떻겠어? 차이가 어떨까? 차이를 따질 수 있을까? 합을 따질 수 있을까? 합? 차이를 따질 수 있을까? 합을 따질 수 있을까? 봐봐, 일치하고 있지? 다시 생각해봐, 봐봐. 지금 한 동경은 한 바퀴를 돌았어.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조금 간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동경은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그냥 조금 간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두 일반각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차이가 어떤 거야? 바퀴수랑 똑같은 거야. 회전수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알파가 더 크다고 하나요? 네. 요 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네들이 360 곱하기 n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라고 나와 있죠. 얘 보세요. 여기다가 표현이 어떻게 더 나오냐면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다라는 표현으로 대체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얘들아?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얘들아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야. 동경의 위치가.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은 똑같아요. 이 경우는 어떨까, 얘들아? 봐봐. 첫 번째 동경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금 같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하나의 동경은 조금 이동을 했어. 그냥 최초로 조금 이동을 해서 이만큼의 동경을 이루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동경 있죠. 동경이 지금 2개잖아요. 나머지 한 동경은 한 바퀴가 아니라 요만큼, 봐봐. 지금 앞에서 했던 그 조금 있죠. 조금이라는 각도를 지나쳐서 여기까지 이루고 있는 동경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보세요. 요만큼 이루고 있는 거를 알파라는 각도로 보고요. 요만큼 조금 간 걸 베타라고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지금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180도야, 얘들아? 어디가 180도야? 요만큼이 180도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 주황 색깔 각도 알파는 어디서 시작했어, 얘들아?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치? 맞아.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어떨까? 요만큼 파란 색깔 180도 각도만큼이 나오겠죠. 왜냐면 알파도 이미 베타를 가지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동경이 일직선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면 우리는 또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다? 180도이다 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바퀴를 돌고 얘네들이 이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180도는 180도인데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회전수만큼을 고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180도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 두 가지 경우는 두 일반각의 차이를 이용한 일반 관계식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봅시다. 그 아래 거는 조금 양상이 달라. 쓸 거 쓰세요. 봐봐. 얘들아 여기 잘 들어봐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동경이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잘 보세요 얘들아. 동경이 지금 얘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알파, 베타인가요? 베타라는 요만큼 얘부터 볼게요. 얘랑 지금 시초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는 얘들아 각도의 크기가 요만큼이 베타인 거야. 베타라고 써 있는 거죠? 베타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동경 있죠? 이 나머지 동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양의 방향으로 돌아서 얼만큼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돌아서 여기 위치하게 된 요만큼인 거야. 근데 앞에서 만들어진 그 동경이랑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갖고 있는 동경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봐봐. 대칭이야. 그러니까 어떤 각도가 일치하냐면 보세요. 여기 있는 각도랑 똑같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어디랑 똑같겠어, 얘들아? 여기 있는 베타라는 각도랑 여기 있는 베타라는 각도도 똑같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보세요. 지금 알파만큼 돌았어. 이 분홍 색깔 각도가 얘들아 알파란 말이야. 그 알파에서 시초선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요 각도 베타를 더하면 몇 바퀴가 만들어지는 거야? 한 바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동경과 X축, 이 반대편 동경이랑 X축이 만들고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거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알파랑 베타에 뭘 이용한다? 합을 이용한다. 더하면 몇 도냐면 한 바퀴 360도가 나와. 근데 그 360도도 얘들아 요렇게 만들어진 각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각이 얘들아 이 경우는 지금 한 바퀴 채 안 돌긴 했지만 얘네들이 한 세 바퀴 돈 다음에 여기 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동경 위치 관계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쵸? 맞아? 그래서 반드시 어떤 각도를 정의를 할 때는 일반각에서는 몇 바퀴 돈 다음 360도인지 이거 일반각을 계속 회전수를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 봅시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봐봐. 첫 번째 동경 먼저 보자. 첫 번째 동경은 움직여서 베타만큼 올라간 A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다음 나머지 동경 볼게요. 나머지 동경은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얼만큼 움직였냐? 알파만큼 움직였다고 정의를 해봅시다. 알파만큼 움직여서 요만큼. 그러면 이 분홍 색깔과 하얀 색깔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 얘들아 요만큼 베타만큼 각도 있죠? 요 각도랑 어디랑 똑같겠어 얘들아? 요 지금 X축의 연장선과 분홍 색깔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도 요 각도도 베타라고 내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베타 일단은 보지 마시고 여기 분홍 색깔 각도 알파라는 각도랑 반대편에 있는 여기 채워진 베타라는 각도를 더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에도. 괜찮을까요? 요 더했을 때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번에는 몇 도를 만드는 거야? 180도를 만드는 거야. 괜찮을까요? 근데 그 180도도 어떻게 가야 된다?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이게 얘들아 어떤 식으로 떠올라야 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두 동경의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뭐 미지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이 지금 관계식을 막 하나하나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얘가 돌아갔을 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두 동경을 더했을 때, 두 동경의 일반각을 더했을 때 뭐 180도 일직선이겠구나, 한 바퀴겠구나, 뭐 차이가 한 바퀴겠구나, 요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형태를.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들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은 보세요. 얘가 y는 x는 이렇게 있는 게 y는 x야, 얘들아. 얘가 y는 x야. 자, 첫 번째 동경은요, 베타만큼 움직였대.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이 베타만큼이야.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요 동경이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동경이 여기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겠죠. 근데 요 동경은 얼만큼 움직였냐? 시초선에서부터 알파만큼 움직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알파만큼인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보세요. 요 동경이랑 요 하얀 색깔 동경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각각의 동경과 y는 x 사이에 요 각도랑 똑같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 베타 각도랑 어디랑? 여기 있는 베타 각도랑 또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노란 색깔 각도만큼이 알파죠, 얘들아. 알파에서 여기서 채워진 각도 베타를 이번에도 더해볼 수 있는 거야. 더했을 때 몇 도야? 몇 도? 90도. 그럼 90도라는 각도도 마찬가지로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얘들아, 근데 그 밑에다가 자리 많죠? 밑에다가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얘랑 지금 연관 지을 수 있으니까 항목을 하나 더 써둡시다. 두 동경이 직선 뭐에 대해서 할 것 같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항목을 하나 더 써둡시다. 밑에다가 이렇게 봅시다. 여기까지 그려주세요. x축이랑 y축이랑 y는 마이너스 x만 딱 그렸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동경부터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동경은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요만큼 움직인 동경인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요만큼 움직여서 요만큼의 각도를 제가 알파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봐봐. 이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랑 대칭이려면 동경이 어디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 동경은 시초선에서부터 얼만큼 움직인 거야, 얘들아? 요만큼 베타만큼 움직이게 된 거야. 노란 색깔 각도를 베타라고 둘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봅시다, 얘들아. 여기 지금 여기 각도랑 똑같죠? 괜찮을까요?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알파라는 각도 볼래요? 여기 파란 색깔 알파라는 각도. 이 알파라는 각도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 더하기 90도예요. 괜찮을까요? 여기는 동그라미 더하기 1사분면과 제1사분면의 이 각도 X축이랑 Y축이 만들고 있는 90도예요. 괜찮아? 알파라는 각도는 하얀 색깔 동그라미 플러스 90도야. 그럼 이쪽에서 똑같은 각도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이 알파라는 각도는 여기 있는 하얀 색깔 더하기 90도에서 얼만큼이랑 똑같은 거야? 요만큼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도 알파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제가 여기 지금 하얀 색깔 동그라미 각도를 똑같다고 두었으니까.
됐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볼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해보시면, 근데 여기 있는 알파를 뭘로 볼 거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노란 색깔을 베타로 보는 거야. 노란 색깔을 베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을 알파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베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X축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베타만큼 움직였어? 그 다음에 알파만큼 더 했을 때 몇 도야? 270도죠. 180 플러스 각도 90도 하나 더 가서 270도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알파랑 베타가 겹치는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더 했을 때 그 양을, 회전 양을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70도인데 그 270도도 360 곱하기 x 플러스 270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두 동경이 대칭일 때를 알 수 있는 관계식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게 얘들아 좀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봅시다. 읽어볼까요? 한번 필수예제 1번. 자, 세타가래요. 이거 얘들아 세타예요. 세타. 각도를 나타내는, 보통 각도를 나타내는 미지수고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요. 3,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럼 얘들아 3, 4분면의 위에 있으면 몇 도랑 몇 도 사이야? 네. 좋아요. 1, 4분면에 있으면 얘들아 90도, 0도랑 90도 사이. 2, 4분면에 있으면 90도랑 180도 사이. 3, 4분면에 있으면 180도랑 270도 사이. 4, 4분면에 있으면 270도에서 360도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럼 3, 4분면 위에 있는 각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각도인데 이 각도가 얘들아 뭐 한 바퀴 돌아서 저 각도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 저 세타라는 요 각도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보다는 크고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왜? 3, 4분면 위에 있는 각도여서. 됐나요? 얘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27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가 지금 세타의 범위거든요. 근데 문제에선 뭐 구하래? 3분의 세타의 각,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3분의 세타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세타의 범위를 양변 뭘로 나눠주면 돼요? 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3으로 나눠줍시다. 3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네요. 120 곱하기 n 플러스 60이 크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 얘는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얘들아, n은 정수죠. n은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내가 n의 적절한 값을 넣어서 3분의 세타가 위치할 수 있는 4분면이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고 n에다가 제가 적절한 값을 이제 넣어볼게요. n에다 일단 0부터 한번 넣어보자 얘들아. n이 0일 때 n이 0이면 좌변 어떻게 돼 얘들아? 60도. 3분의 세타는 그러면 0 넣으니까 90도. 봐봐. 3분의 세타라는 애는 60도랑 90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애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얘 그럼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각도인 거야? 몇 사분면의 각이야? 3분의 세타가 60도랑 90도 사이에 있는 각일 수도 있대. 각일 수도 있대. 그럼 3분의 세타는 여기서는 몇 사분면의 각인 거야? 60이랑 90 사이에 있는 각은 몇 사분면 위야? 그쵸. 의 각인 걸 알 수 있어. 괜찮을까? 근데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숫자를 적절하게 넣어 봐야 되는데 얘 지금 얘들아 3분의 세타죠.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의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거 얘들아 딱 3번만 해보면 돼요. 3번만. 3분의 세타면
세 번만 넣어보면 되고 4분의 세타면 4번만 넣어보면 돼. 왜 그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봐봐. n이 0일 때 일단 넣어봤죠. 맞아? n이 1일 때도 넣어봅시다. 1 넣으면 몇이에요? 180. 누가 3분의 세타는 그러면 180도와 누구 사이? 210도 사이일 수 있는 거야. 괜찮을까? 그럼 180도랑 210도 사이에 있으면 몇 사분면의 각이야? 3, 4분면. 자, 근데 제가 지금 2번 넣어봤죠? 3번 넣어보시라고 했죠? 3분의 세타에서 3번이거든? 봐봐. 2일 때는 넣어보자. 2 넣으면 몇이야? 300도? 240 300 30도. 얘 그럼 몇 사분면 위야 얘들아? 4사분면 위죠. 면의 각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봐봐.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 3은요? 4는요? 아니면 얘들아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은요? 맞죠? 네 보세요. 3 넣어본다고 생각해봐. 3 넣어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세타라는 각도 자체가 3, 3면 위에 있는 각도여서 요 범위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걔를 3으로 나눈 거였어. 맞아? 그럼 내가 3 넣고 4 넣으면 3 넣었을 때는 또다시 1사분면 위에 있는 각도로 반복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4 넣고 5 넣으면 다시 3, 4분면 4, 4분면 왜냐면 그 값들을 얘들아 또 3으로 나눌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리고 바퀴수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회전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회전했을 때 도착하는 그 각도는 똑같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요. 그래서 3번만 넣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에 위치할 수 있는 동경인 거고 그것이 불가능한 각도는 4분면은 어디다? 2사분면이다. 2사분면에는 위치할 수 없다. 그래서 적당히 정수를 넣어서 유출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거까지만 딱 할 거예요. 그 다음 거 봅시다. 요거예요, 얘들아. 우리 방금 개념에서 동경의 위치 관계 하고 왔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쓰세요. 여기는 지울게요. 봅시다. 얘들아, 동경이 밑줄 쳐보세요. 동경이 어떻게 돼야 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각 동경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두 동경이 일치해야 된대. 일치할 경우에는 두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도의 합을 이용해야 될까요? 차를 이용해야 될까요? 차이가 바퀴수인 거야, 얘들아. 일치하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일치하잖아. 그럼 하나는 3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왔을 수도 있고 하나는 2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왔을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의 그 크기는 똑같잖아. 그쵸? 그럼 걔네들의 실제 일반각의 차이는 회전수랑 똑같은 거예요. 회전수. 맞아? 따라서 바퀴수. 얘네들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했을 때 딱 그 회전수만큼이 차이이다. 요거를 이용을 할 거야. 6세타랑 식 수정할 거 숫자 하나 5세타죠. 여기까지 괜찮아? 차이가 뭐여야 된다 얘들아? 회전수랑 똑같아야 된다였죠? 맞아요. 그럼 회전수랑 똑같으려면 얘가 뭐여야 된다? 360 곱하기 n과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타가 뭐가 나와야 돼? 제가 120도라고 적었죠? 75n이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왜 120도라고 적었지? 절대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수가. 됐죠? 75n이어야 되고 보세요. 세타가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타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 75n을 넣을 수가 있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75n은 0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 이거를 만족을 하고요.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n값을 적당히 넣어서 유출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n은 정수겠죠? 맞아요. 정수고 회전 방향과 회전 수이기 때문에 음의 정수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범위에 입각했을 때 우리가 n에다가 몇 넣어볼 수 있어? 1부터 넣어볼 수 있겠죠? 맞아. n이 1이면은 75도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도 넣어볼까요? 2 넣으면 180도보다 작잖아요. 75 곱하기 2 하면 그쵸? 150도에서 가능하죠? 3 넣으면 돼요? 안 돼요? 3 넣으면 안 돼요. 그럼 n이 1일 때의 세타와 n이 2일 때의 세타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n이 1일 때 세타 몇이에요? 75.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세타 몇이에요? 150도.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때 가능한 세타는 누구랑 누구다? 세타 값 75도랑 150도다.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돼요. 몇이죠? 225도다. 그래서 문제를 동경이 일치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차이가 바퀴수다. 그러니까 회전수다.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여기만 지울게요. 2번 봅시다. 2번 얘들아 어디다 체크하면 돼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요거 기억나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얘들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X축, Y축 있고 동경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는 얘들아 여기 있는 세타 있죠? 여기 있는 베타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베타 각도를 1로 옮겨갈 수 있어야 돼.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런 거냐? 두 번째 동경 있죠?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의 각도가 이만큼이 알파인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맞아? 이만큼이 알파인 거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했을 때 180도다.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면은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인 거지. 맞아? 그러면 처음에 내가 설정했던 알파, 얘 지금 동경 요만큼이 알파인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도 내가 알파라고 정할 수 있지. 괜찮아?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베타라는 값은 얘들아 시초선으로부터 이만큼 옮겨갔을 때가 베타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여기는 베타만큼 갔어. 플러스 알파만큼. 이 360도다. 이게 지금 X축 대칭. 근데 얘는 지금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했을 때 180도만큼의 회전량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이다. 이 관계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식을 세워봅시다. 문제에서 이번에는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더했을 때 180도가 나와야 된대. 360n 플러스 180이 나와야 된대. 그럼 더하면 몇이죠? 2세타랑 4세타. 얘가 6세타야. 이 6세타가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6세타가 얘다를 봤을 때 양변 6으로 나눌 수 있죠?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0 곱하기 n 플러스 30도다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세타는 0보다는 크고 90보다는 작대요. 그럼 내가 세타 대신에 뭐 넣어줄 수 있어? 60n 플러스 30 넣어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60n 플러스 30 넣어서 0보다 크다. 세타 자리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60n 플러스 30이 가운데 들어가고 90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n 값을 또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n에다가 뭐 넣어볼 수 있어요? (0) 넣어볼 수 있어요? n에다가 0 넣어볼 수 있죠? n에 0 넣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볼 수 있어요? 안 되죠?
맞아요? 2 넣어볼 수 1 넣어볼 수 있어요? 1 넣어볼 수 없어요. 그쵸? 1 넣으면 90도죠. 맞아? 그럼 n이 0일 때. 그럼 n이 0일 때의 세타를 구하시면 되겠죠. n이 0일 때의 세타는 몇 도다? 30도다. 그래서 2번은 30도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관계식을 도출해서 관계식 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생각보다 그 앞에 우리 몇 가지 했죠? 6가지 했죠? 앞에 우리 빈칸 채운 거 6가지 했죠? 6가지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X축, 그러니까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어야 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니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건 뭐야, 얘들아?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반대 방향에 있는 거. 그쵸? 그 경우에는 얘들아 뭐였어?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반대 방향에 있는 거는 원점 대칭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괜찮을까요? 그럼 요만큼이 알파고 얘들아 여기까지 갔을 때가 베타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얘 뭐 하면 돼, 얘들아? 얘는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180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면 베타가 얘들아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베타잖아. 베타에서 요만큼 알파를 뺐을 때 남은 각도가 여기가 180도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두 동경의 각도의 차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세우는 거는 요 경우랑 여기는 1번 경우인 거고 나머지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각도가 360도인지, 170도인지, 90도인지, 180도인지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유제 1, 2번 지금 푸세요.